이번 대책으로 강력한 반등이 시작이 되고 최소 한두 달 안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 5번째가 발표될 걸로 예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소크리입니다. 오늘 이재명 정권의 두 번째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작년 말부터 딜레이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1월 말이 다 돼서야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연 정부에서 공급을 원활하게 많이 해주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오르고 있는 집값을 잡아야 되는지 결정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오늘 내용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세 부분인데요. 정부 발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기자들하고 서로 질의응답을 하는 이야기 그 부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는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지도 한 장이면 오늘 발표 내용을 다 한꺼번에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과연 공급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였는데요. 결국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아파트를 1만 가구 짓기로 정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용산역 용산 기지창이 있는 쪽이요. 그쪽에 1만 가구를 짓고 추가로 캠프 킴이나 그리고 또 501 반환 토지라고 해서 용산 공원 옆에 있는 작은 미군 부지 여기까지 합쳐서 용산에 약 12,000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로 중요했던 곳은 태릉CC 태릉 골프장인데 서울에서는 이 두 곳의 물량이 이번에 제일 많았고요. 경기도를 보면은 경기도는 과천 경마장하고 방첩 사령부 두 곳을 합쳐서 9,800호 여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노후청사 복합개발 1마루를 끌어모았는데요. 관악세무소 25가구, 동작우체국 30가구, 경찰 김하대 지난번에 발표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송파구의 보안클러스터 300가구, 그리고 용산 유수지 380가구, 용산 또 추가되네요. 송파우체국 21가구, 그리고 시중에 찌라시가 나돌았던 강남구청 360가구, 그리고 방위동 복합청사 160가구, 면목동 행정복합타운 700가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업무지구 한복판인데 여기다가 500가구를 짓고, 그리고 남인천 우체국 이렇게 우체국과 각종 노후 청사를 이용해서 짓겠다고 합니다. 자잘한 것들은 많이 있는데 50가구, 100가구 이런 얘기들은 뭐 너무 자잘하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공사를 했을 때 그 효율이 나올까 그런 생각도 들고, 땅만 있다고 이게 지을 수가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이게 모두 다 용산 빼고는 문재인 정부 8.4 대책에 포함됐던 내용이에요. 다 포함됐던 내용인데 못했단 말이죠. 반대에 부딪혀서. 자, 기자들과 질의응답 보겠습니다. 태릉CC는 과거 정부에서 추진됐던 건데 지지부진했다. 이번에 어떤 부분이 해소가 돼서 다시 추진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니까요. 세계유산 영향평가 문제 어쩌고 저쩌고 막 말씀을 하시더니 우리 국토부가 원활하게 협의 중이다. 협의가 완료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쉽지 않죠. 주민 반대도 강력할 텐데. 또 질문 중에 서울시에서 용산 업무지구 개발할 때 6,000세대에서 8,000세대 현실적이다 이런 입장을 했는데 협의가 끝난 건지 궁금하고, 이게 그린벨트는 빠진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했더니 학교용지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 중인데 다른 의견이 좀 있지만 잘 협의하고 원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근데 서울시에서 바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또 기자가 임대 물량, 분양 물량은 어떻게 비중이 되냐 물어봤더니 현재 임대 물량과 분양 물량을 정확하게 그 양을 구분해서 지금 정하지는 않았고요. 현재 주거복지 로드맵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 또 발표를 하겠다고 다시 딜레이를 시키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럼 이번에 나온 부지들도 다 LH가 직접 시행하는 겁니까? 이렇게 기자가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특성에 맞게 LH가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업 방식을 고민해봐서 앞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부적인 사업 계획들이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준비를 하면서 누가 사업 주체로 나설지 이런 것들은 협의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동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세부 사업 계획은 준비를 해야 가야 되는데 이제 누가 주체로 나설 건지를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이 지금 발표를 하는 겁니다.
1월 말에 쫓겨서 바로 서울시에서 오전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를 저녁에 긴급 서울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용산 공급 1만 호 협의 없었다. 정부는 1만 호를 지금 발표를 했는데 서울시는 처음엔 6천 호를 얘기했고 지금은 상향시켜서 8천 호까지는 가능한데 이게 학교 부지가 전제 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학교 용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아파트를 지을 때 2,000세대, 3,000세대만 하더라도 벌써 초등학교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냥 벌판에 아파트만 1만 호를 때려 짓는데 여기에 학교 용지 계획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용산이 사실 이게 다 지상철이고 기차가 지나다니니까 지하로 넣기가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KTX 막 지나가고 이러는 와중에 동부이천동도 또 그러지만 이게 학교가 많이 부족해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부족할 뿐더러 초등학교도 부족한데 여기다가 그냥 아파트만 때려 짓는다니 학원가도 없어요. 용산은 학군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학원가는커녕 학교도 없으니 서울시 입장에서는 용산 업무지구에 들어간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려면 어디로 가냔 말이야. 어디로. 구를 넘어서 뿔뿔이 흩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학교가 없으면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살라는 건지 이런 이야기를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벌써 어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공급 대책을 비판하면서 정비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 내가 재개발 재건축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 대출 규제로 지금 이주비 대출 규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제에 지금 정부에서는 정비 사업을 너무 싫어하고 규제를 계속 가한다. 그냥 내비둬도 지금 힘든데 정부의 규제로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주 신났습니다. 지금 6월달 선거를 앞두고 정부에 대항해서 아주 바른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 지난 4년 5년 동안 본인은 왜 재개발 재건축을 막았나요? 4년 5년 동안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를 막은 사람은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와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말할 입장은 아니죠. 그러더니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지정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2주 착공까지 책임을 진다. 갑자기? 이때까지 한강뷰에 임대에 호스를 넣어라. 조합원들은 뒤로 빠져라. 임대에 사는 사람들도 한강뷰를 볼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시던 분이 왜 갑자기 이렇게 2주와 착공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무슨 건설사 조합원들 모아놓고 재건축 발표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정부는 정비사업에 적대감이 있는 것 같다. 작심 발언을 하고 대통령이 현장에 와서 주민들의 울분이 섞인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해주면 공급이 10만 가구 넘을 텐데 조금 이렇게 공급을 해봐야 4, 5만 가구밖에 안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어저께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발표된 게 6만 가구였습니다. 경기도 포함이요. 네, 오늘 공급 발표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첫 번째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정부 문서는 돌려서 얘기하는 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세부적인 거는 추후에 발표할게, 올해 상반기 안에 로드맵 발표할게, 그때 자세히 봐. 아직 솔직히 준비된 거 없어. 우리 사정 알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시즌2죠. 강력한 수요 억제, 그리고 공급은 특별한 거 없고. 문재인 정부 때 2020년도 8.4 공급 대책이 있었어요. 그때 나왔던 입지들이 이번에도 대거 포함돼서 기자도 현장에서 질문을 하잖아요. 세 번째, 임대냐 분양이냐.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임대라고 하면 지난번 97 대책처럼 갑자기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아직 결정된 거 없다. 또 발표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입주 시기는 언제냐 물어봤더니 착공 시기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착공만 해도 이번 정권 끝날 것 같습니다. 임대인지 분양인지도 결정이 안 됐으니까 분양가는 나오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게 당첨이 된다고 해도 지금 공사비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일반 서민이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는 솔직히 아니겠죠. 최소 20평대도 10억이 넘어가면서 좀 많이 힘들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즘 서울 집값 평균 서울이 15억 정도 하는데 10억이면 싸죠. 일반 서민들한테는 비싼 거지만 싸단 말이야? 근데는 문제는 학교 용지나 인프라
공원 이런 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거죠. 특히 용산 국제 업무지구는 이제 용산 국제 임대지구가 되는 거죠. 그 용산 좁은 땅에 헬리오가 들어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헬리오 1만 가구. 그냥 아파트 천지 삐까리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높게 막 60층 70층 져갖고 거기다가 그냥 아파트를 쫙 짓고 밑에는 뭐 업무지구 사무실 이런 거 해놓으면 뭐 놀이터 하나 제대로 뽑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학교는 뭐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헬리오를 딱 생각하시면 돼요. 용산의 미래 헬리오다. 네 번째, 주민 반발이 지금 협의가 됐냐. 공람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면 몇 년 가는 거예요. 그냥 과천 경마장 대체 부지 있냐? 아직 협의 중이다. 없는 거예요. 그냥 발표한 거예요. 서울시장 뭐 오세훈이 저렇게 막 재개발 재건축 지역 돌아다니면서 외치고 있고 국민들은 언제 발표하냐? 왜 계속 딜레이 시키냐 하니까 그냥 1월 안에 쫓겨서 발표한 겁니다. 발표 자료 읽어보면 토지 보상을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돈 있으신 분들이 뭐 과천 쪽, 성남 쪽 땅 많이 그린벨트 많이 갖고 있죠. 그쪽에 빨리 보상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국회 특별법을 해갖고 그게 통과돼야 우리가 뭐 진행한다 이렇게 기자들 질문에 답변을 하는 거 보면 국회 특별법 특검 같은 경우는 뭐 하루만 해도 되고 그러던데 이런 거는 이번 정권 지나갈 때까지 그냥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발표 또 할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완공 가능성, 입주 가능성 있을까요 여러분들? 있죠. 뭐 10년 뒤에는 하겠죠 입주. 근데 당장 2030년까지 서울은 공급이 역대 최소다. 작년보다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강북 쪽, 노원구, 관악구 지금 서울에 가격이 싼 지역들도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추가로 내년에는 서울 공급량이 올해보다 더 줄어듭니다. 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땅을 파고 있어야 아파트 짓는데 3년이 걸리거든요. 제대로 지으려면. 그럼 그 다음 3년치까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땅을 파고 아파트를 짓고 있질 않으니까 지금 땅을 파고 있는 게 공급을 해도 3년에서 4년 딜레이 되는데 이게 중대재해법으로 아파트를 짓다가 사망사고가 나면 공사 현장이 중단되고 건설사 사장이 막 검찰 경찰에 불려다니고 이런 상황이니까 올해 건설사들이 안전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 뭐 좋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니까. 대신 비용이 증가하고 공사 일정은 3년이 아니라 4년, 5년까지도 이렇게 시간이 딜레이 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공사비 증액 문제로 조합하고 분양받은 사람하고 건설사 간에 다툼이 있죠. 근데 뭐 건설사가 이기죠. 아니 돈 더 얹어주지 않으면 공사 안 할래. 뭐 유축을 설정해놓고 이렇게 배째라 이러면은 협의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 그런 것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빠른 시간 내 입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5년 안에 착공도 지금 보면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또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들 예측하셨겠지만 문재인 정부 시즌2입니다. 공급은 안 하고 수요 억제는 강력하게. 이게 레프트 정권의 성향상 그 지지자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은 나올 수는 없다. 그건 인지를 하시고 재개발 재건축을 목 놓아 기다리지 마셔라. 정권 성격상 그거를 용인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는 뭐 세금 얘기, 부동산 얘기 그냥 뭐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다가 갑자기 주말에 본인 SNS에 계속해서 글을 4개나 올리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시장을 강력하게 규제해서 이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장과의 전쟁을 선포한 거죠, 이건. 그래서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뉘앙스가 바뀌었나 이렇게 봤더니 결국 이 공급 대책을 먼저 보신 거예요. 본인이 보시기에도 이 정도 대책 가지고는 쉽지가 않은데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완화를 할 수도 없고 지금 시중에 돈은 풀어야 되고 푼 돈이 부동산으로 갈 거는 뻔하고 그러니 한국 증시로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보유세 양도세로 압박을 먼저 해야겠다. 이 공급 대책이 너무 약하니까 보완하기 위해서 먼저 선수를 치신 거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죠. 이번 11호 대책 이후 3개월 뒤에 폭 가격이 상승할 것 같은데 그 상승한
포인트는 1월 공급 대책이다. 트리거는 당겨졌어요. 이제 지난주 상승 데이터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관악구가 지금 전국에서 지난주에 KB 부동산 시세로 전국 1위였고요. 노원구도 상당한 반등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강남 3구가 상승률 약세를 보이고 있다. 말씀드렸던 한강벨트 강남 쪽이 이제 끝나고 그 뒷선 라인들이 이제 중하급지 라인들이 반등을 상승률을 올해는 기록할 것이다. 작년 97 공급대책 첫 번째 공급대책 이후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하면서 시장으로 달려갔죠. 전세 끼고라도 샀죠. 마용성 쪽 특히 많이 올랐죠. 그러다가 11호 대책이 나오면서 토제로 이제 전세 끼고 서울은 매수를 못하게 다 막아버렸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강력한 반등이 시작이 되고 최소 한두 달 안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 5번째가 발표될 걸로 예상해 봅니다. 지금 3개월마다 2개월마다 한 달마다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정권 5년 동안 약 한 30번 이상 40번 가까이 문재인 정권처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는 분명히 세금은 줄이고 공급은 신속 확대, 부동산 대출은 규제 완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반대로 행동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생애 최초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이번 겨울 안에 날씨 풀리기 전에 빠르게 매수를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갈아타기 1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1, 4분기 안에 사람들이 그나마 덜 움직이는 지금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분들은요. 다 팔고 똘똘한 놈 한 채로 가라고 작년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다주택자들은 정부 방침대로 한 채로 가라. 보유 한 채, 거주 한 채. 이 한 채로 가라. 정부를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도 말지만 정부를 이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이번 발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 주말에 4번이나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이야기를 하셨던 양도세, 보유세, 세금 발언 빨리 팔어. 다주택자들 팔지 않으면은 니들 세금, 보유세 많이 매길 거야. 양도세 80%보다 더 매길 거야. 양도세가 싸 보일 거야. 그리고 두 번째, 1주택자도 실거주 안 하면 그건 투기다. 너 투기꾼이야. 이렇게 야 이제 다주택자를 넘어서 1주택자도 투기꾼이라고 딱 지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 발언으로 시장에 나올 물량이 저는 이번 129 공급 대책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급 발표를 보면서 그 퍼즐이 다 맞춰졌고 다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죠.